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광쌤 이광조입니다. 자, 광쌤의 SL 특강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정기 회로도에서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공부를 했었는데 명확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할 건데요. 우선 병렬 연결부터 한번 볼게요. 병렬 연결은요. 일반적인 가정의 이제 전기 배선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돼 있어요. 병렬 연결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류 입장에서 자 여기 예를 들어서 2옴짜리 이게 저항과 3옴짜리 저항이 이렇게 있을 때 전류 입장에서 보면 돼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갈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나눠지는 길.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 이상이 생기면 이게 저항이 병렬 연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A가 일로 들어왔다고 해보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이렇게 갈라졌다 하더라도 다시 합쳐져서 한 길로 나오죠. 그래서 총 어떻게 5A가 다시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냐면 이제 그 저항의 병렬 연결은 전압이 같다 이렇게 외웠을 텐데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선생님이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게 지금 저항이 작은 쪽하고 큰 쪽이 있으면 작은 쪽엔 전류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3A가 지나간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3옴짜리는 어떻게 이 2옴짜리보다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둘을 이걸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 둘을 곱해줘 버리면 여기 걸린 전압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얼마 걸리냐면 236V 걸려 있고요. 얘도요 236V예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는 전압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항이 작은 쪽에서는 큰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저항이 큰 쪽에서는 작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둘의 곱이 어떻게 된다?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 이게 닭이냐 달걀이냐 이제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 얘기랑 같은 건데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저항이 작은 곳에는 이걸 나눠주니까 6을 그러니까 6에서 2를 나눠주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전압 상황에서 저항이 큰 쪽에서는 이걸 나눠주면 전류가 적게 흐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배선이 이렇게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나라 가정은 220V로 이제 고정돼서 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돼 있을 때 지금 두 개, 예를 들어서 뭐 TV랑 컴퓨터를 지금 켜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각자 220V라는 게 고정이 돼 있어야지만 그 전압이 고정된 상황에서 얘가 얼마만큼의 전류를 먹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규격에 맞춰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걸리는 전압이 막 바뀐다. 그럼 이거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전압에 꽂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규격화하는 겁니다. 220V라는 거는 고정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항상 병렬로 연결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하나의 가전제품을 또 연결해놨다. 자, 하나의 가전제품, 이거 6옴짜리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이거는 전혀 바뀌지 않아요. 뭐냐면 얘네들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220V에 3A 흐르고 220V에 2A 흐르는 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지만 얘가 정상적인 기기 작동이 되거든요.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여기 보게 되면 똑같아요. 220V라는 거지. 여기 6V를 했죠. 6V라는 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6옴짜리 거면 여기는 얼마? 그렇죠. 이거 나눠주면 1A가 흐르거든요. 1A가 이쪽에 흐르게 됩니다. 그럼 이 1A가 어떻게 되냐? 이 원선에서 1A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어떻게 1A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는 어떻게 6A가 나오는 겁니다. 즉 원선에서 여러분 알겠지만 예를 들어 뭐 건전지건 뭐 220 전원이건 원선에서 요거에 필요한 1A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220V라는 전압은 같죠? 전압은 같은데 전류가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전력 있죠. 전력. 이둘의 곱인 전력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전력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가 추가됐다고 해서 얘네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TV 보다가 예를 들어서 화장실 불 켰다. 그래서 TV가 막 전류가 부족해서 막 지직지직거리고 이런 거 없어요. 얘는 얘대로 그대로 돌아가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대신 얘가 더 연결될수록 추가되는 어떻게 전류가 더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선에는 더 많은 전류들이 추가될 것이다. 그래서 문어발 연결이 위험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추가를 많이 시키다 보면은 여기 원선 쪽에 전류가 계속 추가되니까 여기가 허용 한도 이상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과열이 되거든요. 열이 발생하면서 불이 날 수 있다. 화재가 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겠죠? 이제 저항의 직렬 연결을 볼게요. 이 직렬 연결의 특징은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 저항, 아까 봤던 여기 2옴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옴짜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쪽에 2A라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고 하면
전류가 딴 데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2A는 이쪽도 흘러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 보세요. 여기에는 얼마의 전압이 걸리냐면 4V의 전압이 걸리고요. 이쪽 저항에는 얼마에 걸리냐면은 6V의 전압이 걸려요. 즉 총 얼마? 220에 해당하는 게 만약에 이쪽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10V라는 거를 이제 4V와 6V로 나눠 갖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이 저항의 직렬 연결에서는 VR이라고 그러잖아요. VR. 이 전압과 저항이 쉽게 말하면 같이 가요.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긴 저항이 커요. 2옴짜리보다. 저항이 크죠. 3옴짜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저항이 크면 전류가 적게 흘러야 되는데 똑같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세게 많이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4V만큼 밀어줬을 때는 6V만큼 밀어주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전압은 똑같은데 일정한데 얘네들이 나눠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저항, 가변 저항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걸 나눠 갖는 거예요. 요걸 항상 나눠 갖는 거. 만약에 이쪽에 있는 저항이 줄었어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2옴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6V 하던 게 4V로 이렇게 바뀌질 않아요. 왜냐, 그러니까 얘가 4V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4V 그대로고 얘가 4V다 그러면 8V만 쓰고 2V 남죠. 그 남은 거 어디다 써요?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10V라는 걸 다 써먹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전압이 이제 저항이 작아져서 여기 걸린 전압이 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늘게 돼 있어요. 이해갑니까?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2옴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10V니까 얘가 5V를 먹게 되죠? 그럼 얘가 5V가 돼요. 똑같은 저항이니까. 그래서 얘가 늘었잖아요. 4에서 5로 늘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6에서 5로 줄었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저항과 전압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검은색으로 바꿔서 자, 저항을 하나 걸어 놓고 여기 이제 진동수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바뀌는 거. 예를 들어 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축전기가 나오는 이런 직렬 회로 요거는 이제 문제시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걸린 전압들이 있단 말이야. 원래 각각에 이제 걸린 전압들이 있어요. 요 상황에서 각각에 걸린 전압이 이렇게 있죠. 요 상황에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것도 선생님이 특강에서 말씀드렸었죠. 만약에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진동수가 커지잖아요. 그렇죠? 어른은 통과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른 통과 안 시키기 때문에 얘는 이때는 저항이 커지는 역할이 얘에 대한 저항이 커지는 효과가 일어나요. 물론 이제 이거 뭐 엑셀 이렇게 써야 되지만 그냥 R로 표현할게요. 저항이 커지면 여기 걸린 전압이 어떻게 된다? 같이 따라간다 했죠. VR. 얘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걸린 전압보다 얘는 어떻게 되냐?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얘를 물어보느냐 얘를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 축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진동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얘에 대한 저항이 작아지는 효과라고 그랬죠. 그렇죠? XC가 작아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얘가 작아지면 VR이라고 하니까 얘가 줄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 때문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VR이 같이 가는 건 직렬 연결해서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전 배선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전 배선은요. 직렬로 절대 연결 안 해요. 아까 병렬로 했었잖아요. 예를 들어 2옴짜리가 있고 3옴짜리가 있는 상황에서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뭐 아까 봤던 6옴짜리 가전제품 하나 더 연결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두 개 쓸 때 220V를 둘이 나눠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를 하나 더 연결하면 220V를 셋이 나눠 쓰기 때문에 얘들의 원래 전압보다는 다 어떻게 돼? 다 줄게 돼요. 220V를 연결해 줬을 때 거기에 맞게 전류가 나와서 동작이 되는데 얘네들이 떨어져 버리니까 작동이 안 되죠. 그렇죠? 얘도 또 하나 먹기 때문에 원래 얘가 220보다는 또 얘도 줄어야 되는 거예요. 셋이 나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원하는 전류들이 다 어떻게? 다 줄어들기 때문에 제대로 가전제품이 동작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만약에 하나를 꺼요. 그럼 이 전류가 어떻게 되죠?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죠. 차단이 돼 버리는 거, 스위치가 열려 버리는 거니까. 그 이쪽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제품이 킬려면 다 켜야 되고 직렬로 연결됐을 때 끌려면 그러니까 하나만 끄면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가전제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이런 특징들 이게 병렬이냐 직렬에 따라서 이제 묻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두면 좋겠습니다.